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니까 이 한 주 한 주가 훨씬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이라든가 불필요한 만남들이 되게 사라진 것 같은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한 주 내내 어피트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어쨌든 이 주는 NFT 토큰이 대체 불가 토큰, 개인 소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이 NFT 토큰이 계속 끊임없이 상승세를 보이고, 업비트의 NFT 토큰 3총사,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엔진코인을 제가 500원 중반대 매수를 해서 600원, 650원대 던졌거든요. 근데 좀 더 기다릴 걸 하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근데 뭐 지금 들어가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비체인의 상승은 참 이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펄카닷 같은 경우도 매도 저항선이 따로 없이 그냥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차츰차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또 다른 반등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BGN 같은 경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에요.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원 대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것 같고, 폴카닷 같은 경우는 제가 16,000원대 그때 영상, 이더리움에 관한 영상 올리면서 괜찮은 코인이다, 블록체인과 블록체인을 연결을 해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될 거다, 이더리움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쨌든 이야기를 드렸는데 꾸준하게 올라주니까 좀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 초록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또 영상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안에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관한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기는 해요. 근데 시황이나 어떤 차트 분석, 그리고 어떤 코인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어떤 좀 깔끔한 설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비트코인 백서를 거의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 이 백서에 관한 이야기를 약간은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제 눈높이에 맞는 어떤 설명,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알아야 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알아야 되는 어떤 교과목은 아니고요, 어떤 상식 정도, 앞으로는 이게 상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이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화이트 페이퍼를 어디다 공개를 했냐,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에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일링 리스트는 쉽게 말하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임이나 어떤 그 메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암호학 동호회, 암호학을 즐기는 사람들의 동호회 정도의 어떤 이곳의 그 메일을, 스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이 코딩된 비트코인에 대한 원리를, 화이트 페이퍼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2008년 10월 31일이었으니까 거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언저리고요. 첫 번째 구제 금융이 일어난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이 안에 메시지가 숨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난 더 이상 니네들, 은행가에 있는 애들 손에 휘말리며 휘둘리며 살지 않겠다. 중앙적인 어떤 곳에서 탈피를 해서
니네들이 가지고 노는 돈놀이에 내가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일 2009년 1월 3일 첫 번째 블록체인이 형성이 된과 동시에 50개의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그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갔겠죠. 자, 이제 제가 굉장히 아직도 궁금해하는 어떤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구로 제목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뭐 제가 영어 미국에 산 것도 아니고 영어를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어떤 해석은 직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er-to-Peer는 뭐 아시겠지만 동등한 어떤 일직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거래를 뜻하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하나 어떤 조직 안에서 상사나 뭐 부하의 관계가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 뭐 굳이 어떤 중앙 매개체를 거치지 않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거래, 좀 이런 뜻인 것 같았고요. 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화폐의 개념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Peer-to-Peer Electronic Cash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왜 저 뒤에 시스템이란 어떤 그 말을 붙여서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화폐 수단인지 비트코인을 모듈로 한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 전자화폐 시스템이거든요. 전자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저 부분의 해석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의견이 많이 틀려요. 하나의 성경을 두고 많은 어떤 종교인들이 그 성경의 해석을 다르게 하듯이 저는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게 정말 전자화폐라면 그냥 캐시라고 했겠죠. 근데 시스템을 붙이는 이유는 이 시스템 이런 형태로 응용을 해서 이런 식의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가장 큰 정답은 요 시스템일 것이다 라는 표현 같기는 해요. 이건 분명히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누구나 뭐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제 생각 때문에 비트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화폐 개념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골드, 어떤 달러의 해칭 수단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긴 하겠죠. 근데 뭐 금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와 똑같은 개념 아닐까요? 근데 정말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처리 속도를 한다든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것들을 소화하기가 화폐 용도로는 좀 무딘 편이에요. 하나의 블록이 10분, 뭐 빠르게는 5분, 3분에도 처리가 되지만 이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 처리 속도로 10분간 처리된 저 처리 속도를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의 가치보다는 디지털 골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표방을 해서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인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좀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진 암호화폐가 전 세계 어떤 단일 통화의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통화가 나오지 않나, 그걸 또 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목은 이쯤 살펴봤고 이제 초록 부분, 오늘은 초록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록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썸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가장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떤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썸네일을 썼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피어 투 피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피어투피어는 제 생각에는 분산 원장을 표현한 방법 같았어요. 동등한 관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화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똑같은 사람들끼리 이 많은 데이터를 분산 원장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본인의 데이터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순수한 peer-to-peer 굉장히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떤 이권이 관계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순수하다는 표현 같았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순수한 P2P 방식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지불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는 뭐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온라인 상에서 어떤 지불을 뭐 지금도 이렇게 가능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데 전자세명이 부분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만약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굳이 필요하다면 주요 장점들이 사라지고 만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개발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존재 여부였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굳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온라인 지불이 가능하다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생긴다. 굳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더블 스펜딩, 온라인상의 결제 시 이 이중 지불되는 것을 막는다면, 요 문제점을 해결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저한테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구매하려는 온라인 어떤 플랫폼 두 군데를 동시에 이 신세계 상품권에 대한 코드 입력을 했어요. 이중 지불이 가능한가요? 신세계 백화점이 어떤 기업인데 이 이중 지불을 그냥 둘까요? 그런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한 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나 전자화폐 같은 게 지금 디지털 머니가 곧 나온다고 하지만 이중 지불의 문제점을 정말 전 세계 각국들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해커들도 있고 이 많은 이 양자 컴퓨터까지 나온 시대에서 분명히 그 문제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단 한 번도 이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의 개념보다는 이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해커들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해킹하진 않겠죠. 그게 얼마 정도나 된다고. 그런데 이 전 세계 각국들이 지금 중국, 유럽, 미국,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개발을 계속 빨리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디지털 화폐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냐,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개인 신용에 관한 문제, 개인 정보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당 30만 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컴퓨터 파워를 갖고 있는 이 각국의 나라들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하는 거고, 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다시 리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선정을 해서 뭔가 표준화 될 수 있는 이 암호화폐를 찾고 있어요. 전 세계가. 물론 이제 자국의 어떤 네임을 걸고 자국의 이름을 걸고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자, 이미 전 세계 거의 300여 개 이상의 어떤 거래처, 어떤 그 협력사를 갖고 있는 리플을 놔두고 굳이 디지털 화폐를 따로 만들 생각을 할까요? 뭐 지금 어쨌든 리플이란 회사가 미 증권거래소에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지만, 제가 몇 번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죠. 뭔가 좀 클 것 같은 애들은 자꾸 죽여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플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많이 개미들이 털리면 그때 기관들이 매수를 해서 리플을 자국의 디지털 화폐 대신 사용을 할 수도 있는 생각이고, 또 지금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어떤 보도가 나왔었죠. 리플을 가지고 이거 디지털 화폐, 자국의 디지털 화폐와 견주어 그 시스템 자체를 표방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근데 이미 만들어진 게 있는데 왜 굳이 그 많은 또 돈을 들여가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시험 테스트를 하려는 거죠. 분명 디지털 화폐를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해킹에 안전한가, 이게 안전한 시스템인가, 분명히 또 시스템을 점검을 할 거거든요. 근데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렛이란 좋은 기술을 가진 리플 회사에 이거를 표방을 하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리플은 전 세계 300여 개가 넘는 메이저급 은행들이 그 기술을 원하고 또 채택을 하려고 계속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은행들도 어떤 걸 원할까요? 굳이 유로화라든가 달러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렇게 디지털 위안이나 디지털 달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어쨌든 뇌피설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리플을 갖다 리플 재팬, 리플 USA, 리플 코리아, 리플 유로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은 이건 어쨌든 제 뇌피설이니까 이런 식의 형태로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리플이란 어떤 암호화폐는 따로 존재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면서 표준화 작업은 할 것 같아요. 자국의 어떤 뭐 금리라든가 자국의 변동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뇌피설이에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들을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플은 잠재력이 있는 굉장히 큰 코인이다. 뭐 SEC에 고소당한 리플이 리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암호화폐의 거의 한 7, 80% 아니 8, 90%가 SEC가 고소를 하면 리플과 똑같은 SEC에서 고소를 하게 되면 리플과 똑같은 상황에 처질 코인들이 거의 80에서 90%예요. 근데 다만 건들지를 않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타겟으로 리플이 걸렸어요. 어쨌든 알트코인들의 어떤 점핑은 결국은 리플이 이끈다는 겁니다. 리플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근데 지금 리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플은 뭐 그지다, 뭐 쓰레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경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요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 백서와 리플의 관계, 리플이 아마 제 생각에는 5월 정도, 6월 정도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